자, 오늘은 이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비례. 자, 반비례라는 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노트를 하나 드릴 건데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잠깐만요. 색깔이, 이거 말고, 반비례라는 거 해봅시다. 반비례. 자, 반비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근데 반비례는 정비례랑 좀 다릅니다. 그 복습을 잠깐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정비례 개념이 있었죠. 정비례. 그죠? 정비례. 그 정비례라는 거는 두 변수 x와 y가 있습니다. x하고 y가 있는데 얘네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일 때 뭐 2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2일 때 뭐 4다. 그 다음에 뭐 3일 때 뭐 6이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는 뭐냐면은 x 값이 이렇게 1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값을 기준으로 해서 2배 늘어났어요. 그러면 y값도 몇 배? 똑같이 2배. 그 다음에 3배 늘어나면 x값이 3배 늘어나면 y값도 3배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비례라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ax다. 이렇게 봤어요. x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y도 동일하게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볼 때 a 값을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x분의 y, x와 y 비율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y라는 녀석을 x로 나누게 되면 a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y는 뭐라 봤었죠? 얘는 2x라고 이렇게 이제 봤었죠. 여기가 2니까요. 2x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비례 같은 경우에는 0,0을 지나면서 0,0을 지난다 이렇게 이제 봤죠. 항상 0,0을 지난다라고 봅니다. 지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이 그래프는 직선형이었고요. 0,0 즉 원점이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지나는 직선 이렇게 이제 보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원점을 지난 직선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만약에 그려본다 그러면 자 잠깐만요. X축 Y축을 좀 이쁘게 그릴 거예요. X축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 이제 얘를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리냐면은 가장 먼저 0,0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을 이렇게 하나 찍습니다. 원점을 이렇게 하나 찍고요. X가 1일 때 Y는 얼마? 2다라는 겁니다. X가 1일 때 Y는 2. 그래서 1일 때 Y가 2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교차되는 요 지점을 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2일 때 뭐 4도 있겠고요. 뭐 마이너스 1일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x가 여기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1,2도 지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 쌍들을 만족하는 점들을 이렇게 쭉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이제 나타내진다. 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겁니다. 저번 시간에 복습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y는 ax가 있었을 때 이 그래프 위의 점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즉 여기는 지금 만약에 고친다 그러면 여기 2가 되겠죠. 여기 2가 되겠죠. 2x가 잡으면은 자 여기가 a 자리가 양수인 경우 a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a가 양수인 경우는 x값이 양수면 y값도 양수이죠. x값이 양수면 저기 보세요. x값이 양수면은 y값도 양수가 됩니다. 왜? 양수랑 양수랑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몇 사분면? 반드시 1, 3, 4분면을 지난다. 1, 3, 4분면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3, 4분면을 지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고요. 만약에 y는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를 그린다 그러면 요 a 값이 음수인 경우죠. a가 음수인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몇 사분면?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반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 간단해요. x에다 적당한 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1일 때 y 값은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2랑 1이랑 곱하기 되므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찍어본다면 뭐 요쯤에 이제 이렇게 하나 찍힐 거고 원점을 지나죠. 그러면 직선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진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때는 x값이 수 전체일 때입니다. x값이 뭐일 때 직선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직선 표현할 때는 자 x값이 수 전체다 이렇게 됩니다. 직선 표현은 x값이 수 전체. 점으로 찍을 때는 x값이 적당하게 그냥 어떤 특정한 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값 전체일 때는 직선으로 표현하더라.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였죠? 그죠? 그럼 오늘 배우면 이제 반비례라는 건데, 반비례는 정비례와 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값, y값의 관계를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x가 100이면 y는 1. 관찰을 해보세요. x가 50이면 얘는 2. 그 다음에 얘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지우고 이렇게 써보죠. x가 1일 때 얘가 100이라고 합시다. 100. 얘가 2일 때 얘가 50. 얘가 3일 때 3 예를 들어 4라 해봅시다. 4일 때 25. 5일 때 얼마? 20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 그런 거죠. x 값이 이렇게 이제 몇 배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2배 됐죠. 이렇게 2배 됐는데 y 값은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버립니다. y 값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즉 x가 2배 될 때 y 값은 여기에 역순 2분의 1배가 되버리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1에서부터 4배가 됐다라고 보죠. 그러면 4배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4배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1을 기준입니다. 그럼 곱하기 이제 4가 된 거죠. 곱하기 4. 근데 여기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따져보게 되니까 얘는 여기에 역수인 4분의 1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에다가 4분의 1을 곱했더니 25가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몇 배 된 거예요?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5배 된 거죠. 그럼 5배 됐다 봤을 때 이 수는 100에다가 얼마 곱한 걸까요? 100에다가 5분의 1만큼 곱했겠죠. 5분의 1만큼 이렇게 5분의 1만큼 곱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얘랑은 좀 다르네요. 얘는 2배, 3배 될 때 얘는 2배, 3배 이렇게 되는데 얘는 반대로 2배 되면 2분의 1배, 4배 되면 4분의 1배, 5배 되면 5분의 1배 이런 식으로 이제 역수꼴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여기 y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역수배만큼 이렇게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관계를 이 반비례라 그러는데 반비례는 좀 재밌는 이렇게 예를 좀 들면서 얘기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뚱뚱한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여기 뭐 세연이도 있고 홍범이도 있고 그 다음에 재위도 있고 그 다음에 승찬이도 있고 그 다음에 딴딴딴 민성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진이도 있고 채빈이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지금 몇 명이 있냐면 7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지우개가 140개가 있다고 봅시다. 140개 지우개가 140개 있습니다. 지우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모두 다 몇 개씩 얻을까요? 20개씩 얻게 되겠죠. 20개씩 이런 식으로 다 20개씩 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학생이 더 늘어서 여기에서 다른 애들이 더 왔다라고 쳐봅시다. 이런 식으로 7명이 더 늘었다고 칩시다. 7명이 와 사람이 너무 많다. 넷 와 괜히 그랬나 이거? 너무 많은데 7명이 더 늘어서 14명이라 그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개씩으로 나눠주는 개수가 줄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7명까지 해서는 자 7명까지 해서는 주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7개로 나누면 되니까 나누기 7을 하면 총 20개씩 가져간다 보겠죠. 그죠? 근데 학생 수가 만약에 14명으로 늘어버린다면은 잠깐만 있어봐. 사람 수가 한 명 더 빠졌네. 14명으로 늘어나 버린다 그러면 지우개 개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있네요. 인원수는 늘어나는데 인원입니다. 인원수는 만약에 x라 그러면 인원수 x라 그랬을 때 인원수가 이렇게 2배 증가했을 때 지우개의 개수는 한 사람이 받는 지우개의 개수를 y라 그러면은 줄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반비례는 이런 관계인데 인원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우개 수는 줄어든다. 이런 관계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항상
인원수랑 이렇게 지우개를 곱하게 되면 20 곱하기 0은 아까 7명이었죠. 20 곱하기 7은 얼마다? 140개. 이렇게 동일하죠. 그럼 14명이면 어떻게 돼요? 10개를 곱해버리면은 10개를 곱하면 140개 동일하죠. 그래서 좀 재밌는 거는 반비례는 x값과 무슨 값? y값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정한 값. 일정한 값 얼마? 여기 같은 경우는 100이겠죠. 100. 그래서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는 x값과 y값을 곱했을 때 일정한 값을 이루는 애들인데 일반적으로 반비례나 정비례나 항상 y를 기준으로 둡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함수란 용어는 사라진 대신에 일단은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x를 나눠 버리면 되죠. 양변에 x분의 1, 뭐 이렇게 적어드린다면 양변에 x분의 1, 여기도 얼마? x분의 1을 곱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뭐 x분의 10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기서 주의를 말씀드릴게요. 주의. x는 0이 될 수가 있다 없다. x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0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반비례는 곱했을 때 일정 값을 가지는 값이다. 즉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은 반드시 일정 값을 가지게 되려면 반드시 감소해야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감소라는 표현보다는 역수 형태로 곱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y분의 x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반비례의 식은요. y는 x분의 a다. 왜? x값과 y값을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a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책에 보면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a가 0이 되면 안 될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y는 예를 들어 보죠. x분의 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x분의 0. 그러면 x분의 0이라고 그랬을 때 이 수는 항상 일정하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0입니다. y값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0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x값이 변함에 따라서 y값이 변함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x값이 2배 늘어날 때 y값도 2배, 2분의 1배 감소하고 x값이 이렇게 4배 증가했을 때 y값도 4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관계가 보이는데 만약에 요 y값, 요 a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x가 뭐든지 간에 y값은 0으로 감으로 관계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비례 관계에서는 이거는 a값은 반비례 관계식에서는 a값이 0인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거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a값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x값 역시도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됩니다. x값 역시도.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 중에 뭐 여러분들이 분수는 잘 아실 텐데 3분의 0은 얼마일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선생님 0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3분의 0. 근데 반대로 여러분 0분의 3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하면 또 0이라 대답하는데 이 수는 0이 아닙니다. 그럼 얘는 뭔데요? 이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수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0 나누기 뭐가 있어요? 3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얘입니다. 얘. 그러면 초등학교 때 봤던 표현 그대로 3이 밖으로 가고 0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몫은 반드시 0이어야 되죠. 왜? 3 곱하기 0이 반드시 0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목은 항상 0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0으로 하나 결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0이다. 그럼 이때는 상황이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똑같습니다. 0이 이거 밖으로 나가요. 근데 3 자리에 무엇을 넣더라도 이 목 자리에 무엇을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1을 넣어도 0일 거고요. 12라 넣어도 0일 거고 123이라고 넣어도 0일 거고 12300을 넣어도 0이고 몫을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몫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값은 항상 나머지가 3인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몫과 나머지는 뭐 일정한데 몫이라는 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몫이라는 걸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없다. 그래서 적으세요.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없다. 0이 되는 수는 없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이 되는 수는 없다. 이런 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자가 0인 경우에는 그냥 0이 맞습니다. 항상 0입니다.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죽었다 깨도 이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는 없습니다. 이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x값도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반비례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조금 요 페이지, 지금 131쪽이거든요. 131쪽에 있는 얘기는 조금 한 것 같고요. 반비례에 대한 얘기는 두 개의 수를 곱했을 때 이 관계는요, 일정한 값이 나오는 관계다라고 봅니다. x, y를 곱했을 때 일정한 수, x 이렇게 100, 100, 100, 100.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2배, 4배, 5배 증가할 때 y 값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역수가 곱해지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책으로 넘어가서. 자, 책에 이제 보면은 이제 관계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박스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기다 박스를 한번 쳐봅시다. x, y 값은 항상 뭐하다? 일정한 관계를 이루는 식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뭐 유식하게 보여드리자면, x 곱하기 y가 뭐 예를 들어서 5다라고 합시다.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x 값에다가 예를 들어 선생님이 2배 했어요. 2배 했어요. 그런데 x 곱하기 y가 5가 되려면은 y 값에는 쟤를 없애줄 수 있는 2분의 1 y 값이 들어가야 얼마 일정한 수 5가 되겠죠. 그래서 x 값이 어떻게 이렇게 2배 증가할 때 2배 증가할 때 y 값은 당연히 2분의 1배만큼 이렇게 곱해져야 항상 일정한 값이 등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수의 값이 항상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60, 60, 여기는 얼마? 20. 여기는 15. 여기는 60 되려면 얼마 되죠? 12.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는 여기는 60이겠죠. 60.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운다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세우는 겁니다. 관계식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y 혼자 내비두는 거예요. 왜?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관계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관계식. 관계식이라는 거는 y라는 문자로 표현한다. 자, y라는 문자로 뭐한다? 문자로 표현한다 라고 이제 봅니다. y라는 문자로 표현한다. 왜? y라는 문자만 봐도 우리는 이 약속이거든요. y라는 문자로 이제 표현하는 거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x분의 60이다. 이렇게 양변에 x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30이죠. 길이가 30인 빵이 있습니다. 근데 빵을 뭐 하려면은 빵을 여러 조각으로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빵의 개수를 잘 들으세요. x개 나누어진 빵의 길이를 뭐라고 그랬어? y라고 해서 빵의 길이 나누어진 빵의 길이 서진아 잘 들어야 된다. 이거 어렵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써볼게요. x 여기 30 빵이 있다고 봅시다. 빵을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빵. 여러분 빵이 하나 있다라고 그려봅시다. 뭐 바게트가 있다라고 보죠. 빵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빵 좋아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배도 고프고요. 빵 먹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배 많이 고플 것 같다 진짜. 여기에 이제 30cm라고 보았습니다. 이 빵의 길이가 몇 cm? 30cm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를 지금 뭐 하냐면은 자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짜리 빵의 길이는 일단은 30cm예요. 아직 안 잘랐어요. 30. 왜? 빵의 개수는 한 개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이제 뭐 하겠다 이거예요. 얘를 반으로 쪼개겠다 이거예요. 왜? 두 덩어리로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몇 cm 될까요? 15cm가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우고 세 덩어리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를 세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나눴을 때 이 하나는 10, 10,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0cm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얘네와 얘네와 얘네를 곱하게 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 빵의 길이는 30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4분의 30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30 나누기 얼마? 4라고 보시면 돼요. 30 나누기 4. 이해됐습니까? 30 나누기 4.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일단 여기서 얘네 두 개를 곱하고 얘네 두 개를 곱하고 얘네 두 개를 곱하기 일정하죠. 그죠? 그럼 이게 반비례는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관계식을 바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y는 x분의 얼마? 일정한 값 32더라. 이렇게 바로 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요거 x값에다 뭐 집어넣으시면 될까요? 요 값에다가 4를 집어넣으시면 y값이 쉽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y는 4분의 얼마다? 30이니까 요 값은 2분의 15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2분의 15. 그럼 여기가 30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는 뭘 집어넣을까요? 30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30을 넣게 되면 30분의 30이니까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빵은 잘라지는 개수, 요 자른 개수가 커질수록 한 덩어리의 개수는 작아지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30등분 했을 때랑 4등분 했을 때, 3등분 했을 때, 2등분 했을 때 다 다르겠죠. 왜? 빵의 길이는 일정하니까. 빵의 길이는 뭐 하다고요? 일정하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겠네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와, 오늘 원 되게 잘 그려주시는데.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그립니다. 속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뭐다?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시간분의 거리. 자, 시간분의 거리라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연이가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 12km 떨어진 목적지가 있답니다. 12km 떨어진 목적지가요. 자, 그러면 시속 몇 킬로? x 킬로미터로 달렸대요. 시속 몇 킬로? x 킬로미터. 그럼 걸린 시간을 뭐라 그랬어요? y라 그랬죠. 걸린 시간을. 그럼 걸린 시간을 y라 그러면은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력이 지금 x고요. x 킬로미터고요. 여기 한번 적어봅니다. 그럼 시간은 지금 뭐예요? 시간은 y 시간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아시겠네. 거리라는 거는 지금 12km인데 12km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거리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거리라는 거는 속력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건 속력이 얼마다? 지금 거리는이라 합시다. 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 잠깐 치우고요. 거리 12는 거리는 일정하죠. 12는 얼마? 속력이 x고 시간이 y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양면에 x만 나누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즉 양면에 x분의 1, x분의 1 곱한다는 거죠. y는 얼마다? x분의 10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 12가 될 거고요.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이제 2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하나 다 보여봅시다. y는 x분의 12.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6이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4를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식 잡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반비례는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증가할 때 y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역수로 이제 되는 것도 맞는데 그냥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는 관계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오는 관계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반비례 그래프인데 여기도 잠깐만요. 여러분들이랑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제 나눠드린 종이에다가 얘를 이제 적어봅니다. 이제 적어보는데 그래프라는 거는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점을 찍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랑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바로 y는 x분의 어떤 얘기? 1하고요. 그 다음에 y는 x분의 2, 그 다음에 y는 x분의 4.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우리가 x값은 뭐가 되지 않습니까?
x값은 죽었다 깨도 0이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릴게요. 그림을 좀 크게.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이라 합시다. 여기를 원점이라 하고,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일단은 얘는 x가 0이 되지 않으니까 0에다가 뭔가를 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림을 그릴 때는 첫 번째 뭐부터 정한다? 순서쌍을 먼저 구합니다. 뭐부터 한다고요? 순서쌍. 그럼 그 순서쌍을 먼저 구하는데 그 순서쌍은 뭐냐? 예를 들게요. y는 x분의 1이 있습니다. 먼저 얘부터 해보죠. x분의 1이 있는데 그러면 x값이 얼마일 때 y값이 얼마냐 이거죠. 뭐 간단한 얘기죠. x가 얼마? 1일 때 x가 1입니다. 다시 이걸 이렇게 적지 말고 x가 1일 때 y가 얼마냐? 1이다 이거죠. y가 1이다. 그럼 x가 만약에 2라 그러면 y는 얼마 될까요? y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하나만 더 해봅시다. x가 3이라고 해봅시다. x가 3. 그럼 y는 얼마 될까요? 3분의 1 되겠죠. 3분의 1.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잡는데 이 관계를 만족하는 x값도 있고 y값도 있죠. 관계를 만족하는 x값도 있고 y값도 있고 x값도 있고 y값. 그러면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순서쌍으로 나타낸 거 어떻게 1,1 그 다음에 얘는 2,2분의 1 그 다음에 쟤는 3,3분의 1로 나타낸 거죠. 3,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은 이런 순서쌍을 어디다가 그래프에다가 너가 x축이고 너가 y축이므로 우리는 얘를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 해봅시다.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라 해봅시다. 그럼 1,1을 지나니까 일단 이렇게 x, y의 수직으로 점선을 그었을 때 교차되는 이 지점이 바로 1,1이라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2일 때 얼마 될까요? 2일 때. 2일 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2일 때 2분의 1.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자, 3일 때는 얼마 될까요? 3일 때는 3,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3 찍고요. x값 3 찍고 여기가 3분의 1이다 라고 대충 한번 찍어 봅니다. 이렇게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뭐 써보면 2분의 1, 뭐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점을 찍으면 이게 뭐 직선 아닌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책 보면 직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x값 순서쌍들을 이제 몇 개만 찍어봤는데 얘를 수 전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수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순서쌍들을 만약에 다 표현한다 그러면은 얘는 매끄러운 곡선 형태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직선이 다릅니다. 곡선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를 다 대입해 보면 좋은데 뭐 다 대입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다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법문수의 개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수를 이렇게 많이 찍어 봤더니 얘가 이런 곡선 형태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제 x값이 이렇게 커지면서 x값에 들러는 붙는데 x값을 넘어설까요? 안 넘어설까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x값을, 요 x축을 넘어서진 않습니다. 얘를 가다가 푹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 건데, 자, 우리 이제 보세요. 이거 개념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x분의 예를 들어서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의 수는 무슨 수예요? 양수입니다. 양수. 그러면 x가 무한히 커지게 되겠죠. x가 무한히 커지는데 오른쪽으로 하면 무한히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얘도 무슨 수예요? y값이 x값이 양수이므로 양수분의 양수니까 y값도 뭐가 되겠어요? 반드시 양수에 위치하게 됩니다. 양수값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양수라는 건